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숭의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장서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예, 상인 조직 활성화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제 점포에 계시고 가게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인 조직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제가 아는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합한다면 더 훨씬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여기에 와 있고요. 상인 조직화. 예.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 상권의 조직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활발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조직화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느 점포에 혹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 상권 조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잠깐 동영상을 좀 보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광주시의 한 골목 상권. 관리가 어려워 방치돼 있던 잿빛 골목이었지만 지난해 경기도의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통해 생기 넘치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거리에 알록달록 벽화를 입히고 시설 가리개 등을 설치한 겁니다. 골목 자체가 너무 버려진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목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고 빈 가게가 많았었는데 이거라 꾸며놓으니까는 골목도 많이 찾아주시고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한 카페 거리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홍보용품을 제작했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이 명소로 이름을 알리면서 상권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만나서 지역 분들과 소통도 하기도 하고 제작을 하고 나서 카페거리라는 걸 조금씩 알리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가는 거 다 이제 많은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현장 방문도 좋지만 바쁘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벤치마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상인 조직화가 왜 필요하죠?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처럼 상권에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온라인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뭐 이렇게 전통시장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시장이나 우리가 지금 몸소 걷고 있는 우리의 점포들은 사실 매출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한테 체감 온도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더 심화되죠. 여러분들이 제가요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혹시 선생님들은 어디서 물건을 주로 구매를 하시는지 한번 손을 좀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여러분도 지금 점포를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조차도 온라인이나 이런 마트를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점포가 잘 되려면 뭐 많은 방문객들이 와야 되는 거 당연한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무조건 대형 점포는 잘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요 경쟁의 심화라는 건 이게 뭐죠?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이게 와인이죠, 와인. 신세계에서 파는 와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에서 와인을 원래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10,000원 이상, 뭐 이렇게 뭐 객단가가 높은 것들 혹은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렇게 4,900원짜리를 국민 경쟁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의 원가 마진 수준으로 그러면서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팔면서 신세계 대표 상품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 대형 마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이 잘 되고 점포가 발전하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알아야 되고 이 니즈가 반영이 되려면 조직이 탄탄한 곳에서 또 고객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분석을 더불어서 잘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 시장의 변화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 마트, 더불어서 지금은 온라인 시장까지 우리 점포를 혹은 우리 골목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 경쟁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정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는 인스타에서도 상품을 팔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딘가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점포 혹은 우리 상권에서는 뭔가 그 경쟁사와 대항할 만한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그런데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조직화를 통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공동의 브랜드를 만드는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시장에 갔더니 잘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였냐? 첫째가 상인이 쇼를 하는 시장. 상인이 쇼를 한다는 거는 음식으로도 쇼를 하거나 불쇼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식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님들한테는 차별화되는 느낌, 퍼포먼스 하는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다른 철학이 있는 시장입니다. 뭐냐? 자, 보세요. 우리 시장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음식 가게가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돼요. 특히 음식 가게 같은 경우는 이 장갑을 쓰긴 써요. 근데 그 위생 장갑으로 소뚜껑 열었다가 만두 꺼냈다가 그걸로 포스 찍고 그 하나로 다 하더라고요. 이 서문시장, 그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견과류 가게가 있는데요. 이 자그마한 견과류 가게가 손에 장갑을 철저하게 끼고요. 그리고 가격 표시, 그 다음에 소포장으로 매출을 100% 신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별다른 게 철학이 아니라 우리 점포만의 혹은 우리 상권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다면 그게 적용이 된다면 되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상품이죠. 우리 가게 시그니처를 아예 정해놓고 한다라면 방문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 꼭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가 잘 된 요게 이제 정답이겠죠.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화가 잘 된 시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사업 플러스 시장에 근무하시는 혹은 시장 상인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시장이 굉장히 잘 되는 시장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시장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 방학동의 도깨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방학동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상인들의 단합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화 상품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승승장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적인 매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 플러스 주변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면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러면 더불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왜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조직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저 혼자 말하는 것보다 둘이 말하는 게 말에 영향력이 높고요. 그리고 3명, 4명, 5명이 했을 때 그 합치는 힘이 되게 강력한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워 전달은 누구에게? 그렇죠? 지자체에게 혹은 정부에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상인들끼리는 서로 뭉치면서 뭐가 되죠? 화합과 조직이 단단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 목표 달성, 매출 증가 이런 조직화를 통해서 그런 목표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한 게 이제 상인의
관련한 이런 조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인분들은 반드시 공동체 의식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 공동체 의식은 의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화를 통해서 어떤 목표점을 한 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인 운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인 조직화, 그리고 이 상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세 가지의 상인 조직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인 운동은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가는 건 맞지만 조직의 리더들이 강요가 아닌 누구요? 상인 스스로,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다양한 지역에 가서 상인분들도 만나고 상인뿐만 아니라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보면 대부분의 중심이 누구냐? 리더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요. 그런 조직화는 저는 발전이 더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인 스스로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내가 삶과 일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목표를 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상인 운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지만 주체적인 삶이죠. 여러분 스스로 발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점포에 나와서 일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은 상인이지 않습니까? 상인은 뭐죠? 돈을 버는, 돈을 벌되 어떻게? 복되게 많이 벌었으면 좋은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 목표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거는 이런 주체적인 삶에서 여러분 반드시 조직화를 한다라면 여러분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조직화에 반드시 또 리더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죠. 상인 당사자의 의식, 그리고 힘 모으기, 대중조직이나 주민조직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 운동. 자, 상인 스스로가 누군가가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나는 스스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 나는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상권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또 상권이 이런 상권이고 또 상대방의 특성 혹은 그 상인분들의 특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가 조직화 해봐야 필요도 없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변화도 없어. 그리고 지금 리더자들은 다 별로야. 아유 왜 다 별로입니까?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욕하면 안 되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결국 어떻게 조직화야? 처음 시작이면 시작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지지해주고 또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조직화가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힘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되게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향력은 조직을 바꾸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게 상인 조직, 그리고 이게 결국 연대성이 되는 겁니다. 이 연대성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조직화가 되면 그게 전문가와 또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전문가 플러스 지역과 연대,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다 어우러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상권은 안 돼. 우리 리더자들은 문제가 많아. 그렇다면 이 변화를 누가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냥 포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 점포는 결국은 서서히 도태될 수 있고요. 여러분 점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도태가 돼서 누구도 찾지 않는 이런 상권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자 조직화는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게 공동체라는 거. 내가 무너지면 상대방이 무너질 수 있고 상대방이 무너지면 우리 상권이 망할 수 있다는 어떤 절박함. 그런 절박함에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 점포를 위한,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 조직화는요. 처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요.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이나 주변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어떤 취지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따로 지원해주고 상권을 따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이 상권과 시장, 이 모든 게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와야 되죠? 상권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거지역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상권, 시장,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배후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됐을 때 훨씬 더 그 지역의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정부 사업의 방향성은 조직화가 이루어지되 그 조직화가 우리 상권에서만 혹은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면서 방문객 혹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점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죠. 상권 조직화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조직이죠. 조직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상권 조직화의 가장 근본적인 건 조직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조직은 그냥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라 우리 점포에 우리 혹은 우리 상권에 맞는 조직을 반드시 탄탄하게 하되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상권 조직 구성에는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 목표는 우리 리더자만 아는 게 아니라 혹은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만 아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와 그 상임분들하고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상점가는 주차장 50대, 쇼핑카트 50개 배달 서비스와 분과위원회 조직을 5개로 확대한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세부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리더자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분과위원회별로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업무 역할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뭔가 안건이 나오면 피드백 주고 달성이 되고 그 달성을 통해서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조직 구성에서 목표는 반드시 분과위원별로 그리고 상임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은 6개월, 1년 단위 이런 진척도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준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상권 조직 구성에서 목표를 반드시 정하라고 그랬죠. 이 목표는 뭐에 의해서? 비전입니다.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고객 중심인지 아니면 상인 중심인지 그 목표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 가지 슬로건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 편의시설, 고객을 위해서 쇼핑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우리 상가의 상품 품목,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상품은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이 공동 브랜드를 조직 활성화에 넣는다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학동 이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좀 되게 생뚱맞는데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조직화에 영향을 주다라면 매출이 좀 상승할 수 있고 내가 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동 브랜드에서 나오는 상품을 판매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일정 그 연말이 됐을 때 n분의 1로 조금씩 나눈다라면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금액이 조그맣더라도 받는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그리고 세부 목표를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잘 세웠을 때 당연히 고객 만족도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특성화 조직, 그 다음에 실내 문화 조직, 질서 부분, 스마트 마케팅. 요거는 영등동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상권 조직 활성화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인회죠, 상인회. 아마 우리 영등동은 상인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인회 설립할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부 비용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또 받으실 수 있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인회를 조직을 하시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비용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을 했을 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인 교육이나 이런 주민과의 협력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에 관한 업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어떤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상인회를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부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상인회 조직이 되겠죠. 근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결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 전관, 규약,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잡음이 없고 문제가 없으려면 이런 규약이나 전관, 이런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데 리더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의 어떤 충분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 있는 이런 규약이나 전관을 만드시고 또 계속적으로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조직화의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조직을 만드시면 이 조직은 뭐를 위해서? 공동사업을 위해서 전원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좋고요. 닭강정을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만든다라면 일부 상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홍보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겠죠. 초기 형성 단계는 여러분들 뭐 공인, 상인 공동체 자치 규약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착해서 쭉 연결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 있으면 쭉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관련해서 지원 사업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죠.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지역 대학이나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인재 육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정착하는데 상인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권 조직 단계에서 가장 중심은 누가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내가 중심, 우리 상권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을 같이 협업을 한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또 전문가라고 하면 서울에서 오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이 조직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상권 조직 활성화에 아까 상인회가 있다라면 이 상인회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요,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원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또 더불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라 하겠죠. 그럼 이 수익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 협동조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축을 만드신다면 협업 경영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이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상권 조직화에 반드시 필요한 게 협동조합 을 설립하시는 게 방향성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발기인 모집인데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협동조합을 만드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신고를 하고요. 시도지사한테 사무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면 이제 이사장이 필요하고 발기인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출자금 납입을 하고 등기를 하고 하면 협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협동조합을 만드시면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첫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보통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환경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닝이랄지 뭐 점포에 디스플레이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시던데 BI도 바꾸고 캐릭터도 만드시고 하는데 이 사업 요게 이거죠. 공동 판매 사업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한 공동 브랜드나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공동 사업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홍보죠, 홍보. 홍보만큼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홍보를 누가 한다? 조직에서 협동조합 안에서 이 조직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그 조직에 맡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상인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일단 만드시게 되면 의사결정 체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협동조합은 1인 1표 원칙을 채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또 이제 많이 있으시죠. 영등동.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런 사업을 또 많이 하신 분은 하신 대로, 못 하신 분들은 못 하신 분대로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의사결정 체계. 그래서 아까 분과위원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운영은 교육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기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조합원들의 공통의 어떤 필요성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 부분부터 실행 부분, 평가까지 조합원들이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거죠. 재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제 소득이 이제 나온다는 가정하에 한다라면 잉여의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돈으로 준다기보다 조합원들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익 증진 목적은 어떤 식으로 환원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정관에 넣으신다라면 훨씬 나중에 갈등이 없겠죠. 그래서 이 갈등 부분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고요. 특히 공동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소득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혹은 소득이 안 일어났을 때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 두 개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한 번쯤 꼭 해봐야 되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갈등관리위원회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권 조직하에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드시면은 회장님이 있어요. 이 분과위원장이 있겠죠. 그 분과위원장께서 모든 우리 상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가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서 한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나 혹은 다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혹은 여러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 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할 때도 이런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으면 훨씬 또 가산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포나루 협동조합 사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공동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필요한 게 협동조합이고 그렇다면 우리 상인분들이 좀 출차를 좀 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뭐 축제뿐만 아니라 공동의 구매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냉동 시스템도 같이 만들고요. 공동 브랜드 혹은 공동 홍보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58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요. 출자금은 여러분 엄청난 출자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출자금 총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마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곡 제1시장입니다. 아리청정 협동조합인데요. 여기는 1970년도 초부터 이런 공동 브랜드 혹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통해서 상인분들이 출자를 했는데요. 이 중곡 제1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와 시장이 전통시장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건 마트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상생의 의미로 가게 되면서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상생의 어떤 의미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서울시 신세계그룹, SK텔레콤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아요. 조합원이요.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 출자를 하는데 참여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전원 참석을 통해서 총 출자금 2억 원을 통해서 이렇게 상생, 지역과 상생하면서 많은 또 지역민들이 그런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또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되는 조직 활성화의 가장 또 기본적인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돈보다도 많이 쌓인 이렇게 쿠폰입니다. 이 쿠폰이 정말 시장을 살리는 지역과 상생하는 어떤 방문객들한테 큰 재미를 주는 요소이자 또 할인을 받으니까 또 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오는 요인이 되는 그 근간에는 협동조합이 있고 이 협동조합이 잘 구성이 돼서 상인분들이 전체 참여를 했을 때 조직 활성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특히 상인분들이 조직이 또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우리 구리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통해서 그 시장의 이름을 알렸는데 제가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게 시장이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장이 상인분들이 활기가 넘치는 시장.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다 상인분들로 구성이 됐고요. 상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야간 플리마켓 축제도 하고 있고 복면가왕도 같이 하고 있고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리시장 같은 경우도 조직화가 되게 잘 돼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상인분들이 이런 참여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 고객이 20% 증가했죠. 그런데 이런 바탕에는 상인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직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조직화는 모임을 통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혹은 상인분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근간에는 상인분들의 합심, 단합 이게 되게 중심이 되겠는데 이 중심은 반드시 상인회를 건립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상인 조직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상권 조직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상권 조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상인분들의 교육은 상인 대화과 상인 교육, 지속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상인 대학이나 상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즉 그게 협동조합이나 상인회에서 들어와서 한다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모 시장에서 관악구 상권 상인분들이 직접 상인대학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료증까지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상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세무 상식도 이렇게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분들 같은 경우도 예산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서 이 상권이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다 상인대학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분들도 다 보시면 뭐예요?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 조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상인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상인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뭔가 좀 더 강력한 상인분들의 조직화에 필요한 가장 큰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더불어 홍보 마케팅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러분 상인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 이태리에 가시면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는데 그 몇 년 동안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천정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노력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목이 꺾이면서 디스크가 걸리고요. 벽화를 그리다 보면 그림에 맞게 덧칠 하다 보면 그 덧칠한 걸로 인해서 피부병까지 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굳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안다고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인 상권 조직화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뭐 엄청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좀 더 그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조금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상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는 공동 브랜드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동 브랜드는 상인분들이 원하는, 그럼 상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분과위원회별로 혹은 모여서 회의, 검토, 그리고 피드백하면서 이런 안건들이 나올 때마다 기록화하고 그 기록화가 뭔가 정책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잘 만들어서 이런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가 된다라면 굉장히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즐거웠고요.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